먼저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고 있죠. 뭐를 강조하고 있냐? 특히 내가 초시생이고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내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섣부르게 기본 강의부터 먼저 듣지 마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거 왜 들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 듣고 있어봤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발 단어부터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가 그래도 중학교 수준 단어 정도는 탈피해야, 제가 고등학교 단어 수준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중학교 단어 수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의 단어도 되지 않으면서 섣부르게 강의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문법부터 공부하지 말고 구문부터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문 독해 연습, 구문 독해 공부를 먼저 하시고 단어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서 구문 독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문법 공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이 얘기를 따르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어는 포기하신 분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단어와 구문 독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생각인데 2달 만에 문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2달 만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공부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2달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문법을 공부할 때 이제 쓸데없는 막 분사부터 시작해서 쫙 A부터 Z까지 모든 문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뀐 유형에서는 문법 문제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옛날처럼 문장 형식의 문법 문제 또는 영작 형식의 문법 문제가 아닌 지문과 토익 형식의 빈칸 문법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법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문을 공부하셨다면, 구문을 공부를 한번 해보셨다면 절대 A부터 Z까지 쭉 강의를 듣는 건 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크게 카테고리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수일치, 그 다음에는 시제, 그 다음에는 수동태와 능동태, 또 그 다음에는 준동사, 또 그 다음에는 분사, 그 다음에는 가정법, 그 다음에는 비교급 및 특수구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큰 카테고리별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부분만 공부해도 충분히 여러분 문법 3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문법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실전 연습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해도 문법 문제를 못 맞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 개념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념 파악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라는 개념 파악들을 해보시는 것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제발 개념을 파악했으면 그 개념 안에 분명히 암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암기하고 완벽하게 암기해 놓고 내가 실전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문법은 3달, 4달, 5달이 가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외워야 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다 외우고 나서 내가 문법 문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개념을 익혔다면, 그리고 개념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질적으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내가 꼭 외웠어야 돼. 특히 자동사를 외워놨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내가 자동사를 안 외워서 틀렸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면서 자동사 중요한 부분들을 거기에 써놓으면서 외워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셔야지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시면 절대 문법은 2달 안에 못 끝낸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그럼 실전 문제 못 풀어요? 제가 대체 뭘 풀어야 될까요, 선생님? 개념은 한번 다 봤어요, 선생님. 여러 번 봤습니다. 강의도 여러 번 들었어요. 선생님, 실전 문제 무엇을 풀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질문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전에도 추천드렸지만 2가지 책을 추천드릴 건데요. 하나는 조태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실전 문제로 풀 수 있도록 내놓으신 기심론이라는 책과, 두 번째 책은 심슨 문법 300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2가지 책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이 아직은 새 연도로 2026년도를 대비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문제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2가지 유형의 책을 사셔서 공부하신다면, 아니면 좀 기다리셨다가 나는 이번 연도에 나온 거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다리신다면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4번째,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면, 문법은 절대 여러분 조금 공부해가지고 서서히 실력을 늘리게끔 하는 독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문법은 여러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문법은 무조건 2달 안에는 끝내야 합니다. 이걸 막 질질 끌고 약간 한다고 해서 문법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잡겠다라고 결심한다면 한 2달 정도, 한 8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파고, 개념을 파고, 실전으로 연습하고, 개념을 파고, 실전으로 연습하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내 것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동영을 풀거나 다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법 실력 점수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조금 독해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독해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꾸준히 늘겠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법을 공부한다면 여러분 문법 공부는 굉장히 잘못 접근해 계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지금 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문법이 약했어. 문법 3문제 나오는데 3문제 중에 꼭 2개, 어떨 때 3개 다 틀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내가 구문과 단어가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문법 강의도 듣지 마시고 문법 공부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구문과 단어를 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2달 안에 여러분 이 문법을 끝내셔서 여러분들 공부에 효율성을 더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